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영주댐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수문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 현상이 또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올해 들어 영주댐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 녹조 현상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31일이었고요. 처음 녹조 현상에 대해서 좀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녹조 현상이 지금까지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좀 심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이제 댐이 완공이 됐는데 지난해까지 사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긴 합니다. 네. 본댐과 보조댐에서 녹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본댐에서 상류 방향으로 약 한 3km 지점까지 녹조 현상을 지금 관측할 수가 있는데 본댐에서 상류 13km 지점에 모래 차단을 위해서 설치된 보조댐, 이른바 우사조절지도 물이 차 있는 3km 구간 모두 짙은 녹색으로 지금 변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수자원공사 측은 주변 농경지와 축사에서 비점 오염 물질인 비소와 인이 이렇게 빗물에 따라 유입되면서 녹조가 생기기 좋은 조건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이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가뭄 현상이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녹조 현상이 생겼을 뿐이고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조가 생겼는데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게 뭐 진짜 그런 건가요? 좀 수자원공사가 좀 과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내성천이라는 그 강이 어떤 강인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성천은 이제 모래가 흐르는 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물이 맑고 모래가 이렇게 깨끗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모래가 흘러가면서 무섬마을이나 또는 회령포라고 하면은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회마을처럼 이제 물이 거의 그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물이 휘감아 돌아가는 그런 마을들이 내성천을 따라서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 내성천은 거의 물이 유속이 빠른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들이 흘러가면서 물에 자정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물이 깨끗한 거거든요. 이런 그 내성천의 특징을 알고 나서 이제 수질 문제를 접근을 한다면은 네.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성천이 그 자연 상태로 흘러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수질은 1급수였습니다. 굉장히 그 맑은 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천에 이제 댐이 들어선 이후에 댐을 짓기 위해서 상당히 모래를 많이 파냈었거든요. 모래를 파내고 댐이 내성천 수질에 자정작용을 하던 이 모래를 막게 됩니다. 모래를 네. 막게 되니까 결국 모래사장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모래톱을 형성했던 곳에는 이제 자갈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풀이 자라는 육지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모래 대신에 자갈과 풀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수질을 나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결국 그 영주댐이 완공된 이후에 그 내성천에는 1급수가 아닌 6급수로 물이 변했습니다. 수질이 굉장히 악화된 것입니다. 그 농업용수나 뭐 공업용수로도 쓰기 힘든 물이 6급수잖아요. 근데 이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선뜻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영주댐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낙동강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를 조절하고 이제 물이 많을 때, 비가 올 때 물을 가뒀다가 이제 흘려보내는 이런 수량 같은 걸 좀 조절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졌는데,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영주댐은 다른 댐과 다르게 수질 개선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4대강 사업 초창기부터 낙동강의 수질이 좀 나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사업 이후에 수질이 가장 나빠진 곳도 낙동강인 것으로 지금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게 이제 16개 보인데 그 중에 8개가 낙동강을 따라서 이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금광과 영산강에 설치한 보 일부는 지금 현재 개방이 돼 있는 상태고, 근데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는 지금 이제 주민이나 농민들 반대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지금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개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8개의 볼을 설치하면서 소재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영주댐이었습니다. 당초 영주댐을 건설하려는 목적이 수질 개선이었고 실제로 영주댐 건설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한 90% 정도가 수질 개선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급수인 예성천에 물을 가뒀다가 이제 흘러보내면은 영주댐의 수질이 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수질 개선이 안 돼서 담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목적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내성천 문제 보호단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전화 연결을 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천 보존회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는 경북 영주시 소재하고 있는 내성천 보존회 사무국장 황선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지속적인 녹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회에서 우려하는 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녹조 현상은 주로 이제 남조류에 의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조류의 어떤 특성이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남조류는 대체로 어느 정도 독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독성을 많이 가진 남조류를 유해 남조류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러하다 보니까 영주댐에서는 담수를 했을 경우에는 유해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이제 검출이 될 정도로 독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독성, 그다음에 녹조 자체의 유기물에 의한 수질 악화 이런 부분들이 하류의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때에 또 큰 건강에 이제 우려가 있는 실정이고 이어서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녹조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네, 영주댐의 경우에는 그 영주댐 유역 내의 농경지 면적이 21%에 해당이 됩니다. 매우 농경지가 많아서 영양 염류가 많이 이제 강으로 유입되는 실태인데요. 그러하다 보니까 다른 그 강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녹조 현상 외에도 남조류이다 보니까 남조류가 이제 남색을 띠게 되는데요. 그 남색과 그다음에 그 남조류 사체가 이제 합쳐지면은 검은색으로 간장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흡조 현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갈조류 등이 이제 발생해서 생겨나는 갈조 현상 그런 부분도 있고, 겨울에도 또 녹조가 이제 피어서 겨울 녹조 현상까지 있어서 사시사철 여러 가지 그 조류에 의한 그 유해한 그 수질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겨울 녹조라 하면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수자원공사 입장은 주변 축사에서 오염원이 흘러들면서 이 녹조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보존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은 수자원공사의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영주댐이 설계되던 당시 2009년과 녹조가 가장 크게 발현한 2017년을 비교하였을 때 가축 축산의 여건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는 이 지금 수질 악화에 대한 문제를 어딘가에 책임 전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축산 농가의 그 무단 방류가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네. 요즘에 축산 농가들은 단속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무단 방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수질 악화의 원인은 녹조 현상의 원인은 오로지 농경지 면적이 너무 많다는 점 때문에 평야지대에 댐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발현되는 것이지 축산 농가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해결을 해야 할 텐데 보존회에서는 앞으로 법적인 대응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이제 영주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특히 이제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너무 급속도로 이제 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다 보니까 좀 졸속으로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를 살펴보면은 모래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수질이 실제로 악화되었지만은 수질이 거의 1급수, 2급수에 준한다고 이렇게 영향 평가를 한 것을 보면은 너무 부실하게
진행되었지 않느냐 이 네. 부분이 소송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영주댐이 실제로 이제 연약한 지반 위에 이제 건설이 되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용출 현상, 즉 파이핑 현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붕괴의 위험성까지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균열 현상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그 철거 내지는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은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최근 내린 장맛비와 폭염으로 인해서 영주댐 상류 유역 일부에서 저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녹조 제거선하고 녹조가 이제 하류로 확산되지 않게 차단막 그리고 수면 포기기 등을 활용해서 녹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유역 오염원 관리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향후 녹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영주댐 공사비에만 1조 1,000억 원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혈세를 썼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주댐은 앞서 이제 백경렬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주댐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4대강 사업 전체를 보고 놓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그 의뢰해서 4대강 사업 그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앞으로 50년간 총 비용은 31조 원인 반면 총 편익은 불과 6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 굉장히 형편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 사업비 31조 원의 그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사업비가 24조 6,966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약 그 4조 286억 원이 들 예정이고요. 재투자 비용도 2조 3,274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총 편익을 살펴보면 그 수질 개선으로 인해서 2,363억 원의 그 편익이 있고 수자원 확보가 약 1조 486억 원 그리고 그 물과 관련된 수익인 친수가 3조 5,24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력 발전과 골재 판매 등으로 1조 8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모두 6조 6천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 이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형편없는 사업이었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영주댐도 결국 엄청난 혈세가 들어갔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실익은 전혀 없는 골칫덩어리 댐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편익도 지금 크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네, 현재 그 담수조차도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벌써 댐이 지어진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담수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댐의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강의 일부를 막아서 물을 효율적으로 쓴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서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수몰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실제로 수질 문제도 지금 사시사철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을 이 댐을 짓기 전에 좀 신중히 따져봤어야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까? 원인을 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과거에 있었던 그런 움직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드러나 있는 자료를 갖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사실 그 영주댐 건설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한번 건설이 시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1999년도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이제 그 시도가 건설 계획이 있었다가 그 환경단체가 지금처럼 많이 반대를 해서 무산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2009년에 4대강 사업의 영주댐 건설 계획이 포함이 되면서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보호 건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빠르다 이런 지적이 있긴 했는데 영주댐 같은 경우에도 건설 계획을 2009년 6월에 했어요. 근데 6월에 하고 나서 실제 착공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그해 12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6개월 만에 바로 이루어지게 된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환경영향 평가를 이제 소홀히 이제 했다? 동건설이나 이제 그 대규모 뭐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1년 정도를 이제 그 사계절 어떤 변화상을 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지를 살펴보는 그런 환경영향 평가를 대충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4개월도 정도 되지 않아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 좀 평가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관련 겁니다. 법령은 없는 겁니까? 기간 자체를 뭐 4개월로 둘 수도 있고 1년으로 둘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법령이 있긴 한데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계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네. 원래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성천 모래들이 오갈 수 있도록 댐 아래쪽에 모래문이라는 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그 건설사에서는 이것을 한 개만 설치하도록 이렇게 그 의견을 와서 이제 사실상 좀 뭐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모래 문이라는 게 그러면 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질 쪽에 이제 그 수질 관리를 위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모래문 설치 개수를 줄이면은 당연히 이제 그 비용이 주니까. 이 비용이 주니까 이제 네네. 총 예산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어떤 공사비가 늘어날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크게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고 오히려 공사비는 계획 당시보다 한 3천억 원 정도가 늘었다고 해요. 이런 것을 좀 차치하고로도 지금 영주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끝난 지 지금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홍수 통제소 같은 이제 정부의 어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금 이른바 유령댐입니다. 뭔가 이제 그 지금 담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어떤 역할을 유령댐이기 뭐 전혀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사비에 들어간 게 이제 1조 1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왜 이게 이 정도로 들어가는지 좀 의아하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지금 일단 좀 가시적으로 드러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착공 당시에 어떤 환경 영향 평가의 어떤 소홀함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파고 겁니다. 들어가 볼수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은데 앞서 초반에 그 낙동강 8개 보는 개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개방이 된 곳은 뭐 그 전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볼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낙동강 8개 보는 그 지역 주민들이 보를 그 개방할 경우 농사짓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금강에서는 이제 보를 그 개방을 했었는데요. 그 금강의 보를 그 보면은 이 보를 개방했을 때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강은 내성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건 역시 그 모래강이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를 개방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사실 보가 그 보를 개방하지 않았을 때는 뻘충이 많이 있었지만 보가 개방한 이후에 뻘충이 많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채워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모래가 채워진 그 모래톱에는 그 알을 낳고 서식했던 물대새들이 다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건이라든지 또는 독수리도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약간의 이제 뻘층은 남아 있습니다. 약간의 뻘층은 남아 있지만 보가 완전히 개방이 된다면은 그 굉장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동강도 사실 8개 보호 가운데 어느 한 개라도 개방을 해가지고 좀 그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또 정부의 노력도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환경단체나 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좀 출범이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좀 전담해서 맡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국가위원회 근데 물관리위원회는 이제 그 법 시행이 이제 되긴 했지만 2달이 돼가도록 출범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6월 12일에 이제 물관리 기본법이 공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6월 4일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의결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물관리위원회 출범에 대해서 좀 사전 준비가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금강이나 영산강에 있는 보호 처리를 결정하는 부분도 좀 지연되고 있는데 더욱이 해당 지자체에서도 좀 반대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내년에 이제 총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처리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결정이 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또 영주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영주댐 같은 경우도 좀 더 미뤄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시작 전부터 우려가 굉장히 컸고 또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주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국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을지 지금 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지금 문제점들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해드리는 저희도 참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인데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겠죠. 자, 오늘의 이슈토크 영주댐 수질 문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J 헬로